캄보디아 범죄의 단지로 간 청년들 대부분은 고수익이 보장됐다는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내 청년 일자리 부족이 캄보디아 사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떠났던 청년들. 결국 범죄 단지에서 구금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이자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미끼가 청년들을 범죄로 이끈 셈인데 얼어붙은 국내 청년 고용 시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0년 뒤에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청년들은 그냥 정말 바로 눈앞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은 총 546만 7천 개,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은 26.6%로 낮아지는 등 청년들의 취업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좁아졌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지난 2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년들이 고수익 유혹에 쉽게 넘어간 심리적 원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외 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치안 협조,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자이든, 타이든,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송환됐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보는 한국인들 역시 많은데요. 피해자 수백 명, 피해액은 100억이 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3월. 이번에 저희 쿠팡에 입점된 제휴 쇼핑몰에서 후기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 예쁜 후기 하나만 남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물건을 산 뒤 후기를 올리면 물건 값에 수익금까지 얹어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4건 정도 진행을 했었고 금액도 많지도 않았어요. 고객님 글을 너무 예쁘게 잘 써주세요. 저희가 팀미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로 이동을 하셔서 좀 더 고수익을 내시면 몇만 원이었던 물건은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 결국 약 1,000만 원짜리를 구매해야 했고 지불각서를 믿고 안심하다 사기를 직감한 건 대출까지 받아 1억 넘게 뜯긴 뒤였습니다. 저 돈 입금됐어요, 뭐 입금 받았어요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나도 입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에 거점을 둔 조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검거된 30대 한국인 피의자 B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팀장 역할을 하며 부하 조직원들 외출과 외박, 휴대전화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관리 통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직이 로맨스 스캠, 쇼핑몰 사기 등으로 뜯어낸 돈은 150억 원, 피해자는 청년, 주부 등 700명에 달합니다. 검찰이 범죄단체 활동죄 등을 적용해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피날리면서 개인의 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A씨는 피해자들보다 송환된 피의자들에게 더 관심이 쏠리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금 보면은 캄보디아에 억류된 사람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세 허덕이는 2차 피해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셔야 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다수의 2차 피해자가 양산되는 구조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늘 한국인들이 송환된 걸 두고 여야는 피의자 구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과에 급급해 피의자들부터 구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필수적 조치라며 정쟁화해선 안 된다고 응수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여야는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이 국내 송환된 직후 상반된 메시지를 또다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캄보디아 내 강력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부터 구해왔다며 청개구리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피의자부터 송환한 거라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홍보가 먼저인 정부에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청개구리 비난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애초 피해자와 피의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범죄 조직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송환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격려하면서 현지에 감금됐던 우리나라 청년 3명을 구출했다는 대책단 메시지에 힘을 더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네, 송환된 64명은 관할 경찰서로 바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들은 감금 폭행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이기도 한데요. 캄보디아 출국 경로와 자발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호송 차량이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12명이 이곳으로 호송됐습니다. 송환자 가운데 대부분인 45명이 충남경찰청 관할로 천안 동남경찰서를 비롯해 홍성, 공주, 서산경찰서 등으로 향했습니다. 경기 북부청 관할 15명도 의정부 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분산 이송됐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도 1명이 압송되는 등 전국 13개 경찰서로 이송돼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 피의자이기도 한 이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캠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인터폴 적색수배 피의자도 있는데 조직 내 역할이나 가담 정도, 자발성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을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유입 경로와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하고 마약 검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들이 납치, 감금을 당한 뒤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도 경찰 수사로 밝혀낼 부분입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송환자별로 혐의를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도 갖고 들어온 경찰은 초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찾아내 송환하는 작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추가 송환될 한국인 피해자와 범죄자를 찾는 데 협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어서 송환 이후 법적 절차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호송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범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로 긴급조치 대상을 넓혔습니다. 장인희 기자입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체포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서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인원이 스캠 범죄 가담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적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중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는 혐의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인원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입국한 이후에는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기관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법 조치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번 대규모 호송 작전과 별도로 앞으로도 스캠 범죄 혐의로 현지에서 단속된 한국인들이 늘어나면 전세기를 추가로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송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추가 예방책도 주문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 지시한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처럼 한국인 추가 범죄 가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유관 국가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